예, 안녕하십니까. 시황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코스피가 2%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. 코스닥이 아직 잘 끝나지 않았지만 4%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더 이상 하지 않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급등을 했고요. 미장도 급등을 했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4%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오늘 두드러진 점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 그리고 기존에 이제 급락했던 종목들에 대한 반등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해야 될 거는 내 종목을 체크하는 겁니다. 지금 오늘 코스닥 같은 게 4%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%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덜 오르는 종목, 내 종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1순위로 쳐내야 된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지수가 오르게 되면 다 올라요. 오르겠지만은 그 상승폭이 지수보다 더 오르는 게 있고요. 덜 오르는 게 있습니다. 그 평균값이 코스닥은 4%, 코스피는 2%예요. 그 평균값에서 밑도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어떻게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.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갖고 있다가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섰을 때 나오면서 리밸런싱 하는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스닥은 외국인이 2,500억 매수를 했는데 뭐 잠깐 나봐야 알죠. 근데 엄청 매수한 건 아니에요.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음, 조금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거래량이 회복이 안 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회복이 조금 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은 수급은 들어오진 않고 있고 환율 차트를 잠깐 보면은 환율이 이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1,900원대로 웃도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한 118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열어두면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의 악재들을 좀 살펴보면은 더 이상 뭐 팬데믹이나 뭐 코로나에 대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,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얼마나 빠르게 올리냐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은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 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쭉 살펴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하락폭이 보면 NC소프트, FNF, 메리츠금융지주, S51, 이마트, 크래프톤, 포스코, KB금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%도 안 오른 종목이 꽤 있어요. 현대제철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, 신세계, 뭐 LG생활건강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HMM 이 중에서도 여러분 봐야 될 것이 어제 선방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은 좀 예외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LGD 같은 경우에도 강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요 정도 뭐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늘 급반등이 나와주면 좋은데 이런 것들 안 나와줬다는 점이 특이점 중에 하나입니다. 뭐큰뭐 내가 뭐 시간을 길게 두고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내가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뭘 내가 쳐낼지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두드러진 게 별로 없었어요. 여기 보시면 상승하는 것들 중에서도 그나마 괜찮았던 것이 코스피에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DBI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원전 관련된 두산중공업 이런 것들도 반등이 좀 강했습니다. 나머지는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도 반등을 했지만은 2차 전지가 전부 다 올라간 건 아니고 일부만 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, 다른 것들은 지금 전약 후강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전강 후약 마지막에 좀 들어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패턴이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호텔신라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어,
셀트리온 관련 종목들도 반등이 좀 그나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코스닥 좀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반등폭이 좀 있긴 있는데 이게 좀 차별적으로 나요.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적게 나고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반등이 셉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 분식회계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. HLB 같은 경우에 반등을 주고 있지만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급등이 나오거나 마지막 반등이 있었을 때는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강했던 종목들이 이제 리노공업이 있고, 좀 내려보시면은 원익 IPS,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다 좋습니다. 솔브레인, 동진세미캠, 이런 종목들이 전강이었고요. 후약으로 빠지는 종목이 있고,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. 저희 리뷰 드리는 이제 S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.5% 정도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.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들도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등은 다 두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무너진 거의 반등인지 아니면은 추세 전환인지를 봐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죄송합니다. 주가 내려갔을 때 이게 반등해서 내려가서 요 지점인 건지 아니면은 다시 상승을 말하는 건지 봐야 되는데 사실 그걸 보려면 이렇게 전저점이 무너질 것이 아니라 요 구간이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즉, 요 구간이어야지만 이 반등을 줬을 때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구간은 사실 좀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 내 종목이 1번이냐 2번이냐 요거를 꼭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아직 내일 남았습니다. 그죠? 예,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틀 남았어요. 이틀 동안에 상승률 쭉 뽑아줘야 되는데 지금 뭐 차트를 잠깐 보면은 코스닥에서 주봉상으로 보면은 일단은 아래 꼬리 달고 양봉 올라왔어요. 이게 제가 볼 때 9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줘야 됩니다. 금요일까지. 그래야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랬을 때 저희가 리뷰 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절할 것인지, 홀딩할 것인지,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900포인트 1차, 2차 925포인트, 3차 950포인트. 이번 주까지 900포인트 가면 제일 좋지만은 뭐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빠지질 않아요.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. 내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반드시 터져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수순입니다. 거래량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흥분하지 마시고 거래량이 좀 없으면은 좀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뭐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항상 고통스럽고 마지막 그 고통이 있었을 때가 공포입니다. 그 공포 이후에는 또 이런 상승이 나와요. 여러분들이 뭐 대중이 되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또다시 제가 하락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오늘을 기억하시고 폭락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폭락이 왔을 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좀 그 다음에는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대처를 한다는 목표를 삼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건 뭐 오늘 하루 정말 좀 길었습니다. 지금 그나마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 2주 만에 한번 나왔고 그리고 계속 급락이 나왔고 설 때도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. 이것이 보이는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 쌍바닥이었습니다.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반등을 이제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건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 투자하신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시황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